오늘은 9강 마지막 시간입니다. 행성어 타원궤도 두 번째. 지난 시간에 타원궤도 다 구해놨는데 실제 어떻게 적용하는지 하는 마지막이 남았었죠. 지난 시간에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극좌표계로 표현할 것 같으면 R 방정식과 세타 방정식이 있었는데, 세타 성분 방정식을 풀면 각운동량 보존 법칙이 됐었고, R 방정식을 푸는 것을 그대로 푸는 것보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궤도 미분 방정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t를 없앴죠. t를 어떻게 없앴습니까? 먼저 각운동량의 경우는 각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dt분의 d세타를 q만으로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q는 바로 뭐였냐면 r을 q분의 1로 치환한 거였죠. 그리고 dt 제곱분의 d제곱 r을 d세타 제곱분의 d제곱 q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어떻게 됐냐면 그 궤도 미분 방정식이 이렇게 됐었습니다. 이건 아주 간단한 미분 방정식이었죠. 선형 2차 비동차 미분 방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동차 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행성의 타원 궤도를 구했는데, 비동차 미분 방정식은 particular solution, 특수풀이와 homogeneous solution, 그래서 그 일반 풀이를 구해가지고 두 개를 더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particular solution은 그냥 Q0였고, 그 다음에 일반 풀이는 삼각함수 일반 풀이 구하는 거 우리가 이용을 해서 A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파이라고 하는 걸 우리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Q를 R분의 1로 바꿨더니 어떤 식이 나왔습니까? 바로 이게 풀이였는데, 이 풀이가 바로 원추 단면 공식이다. 이게 원추 단면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수들 A나 파이의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기에 원추를 자른 포물선이 될 수도 있고 원도 될 수도 있고 타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상수를 이제 어떻게 구하는지 오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 풀이, 여기서 상수는 이제 뭐였냐면 A하고 파이가 일반 풀이의 상수였습니다. 여기서 코사인에서 A하고 파이, 이 A하고 파이를 우리가 구하는데, 먼저 상수 파이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풀이를 이렇게 썼을 때 이 일반 풀이에서 변수 R하고 세타는 바로 무엇입니까? 극좌표계로 평면에서 행성의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지요. 극좌표 R과 세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파이가 바로 뭐냐면, 파이는 요거는 미분 방정식을 풀 때 들어오는 상수였고, 이거는 어떤 것이냐면 궤도면에서 그 행성이 움직이는 궤도면에서 타원 궤도의 그 축이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느냐 하는 걸 나타내는 상수입니다. 여기에 X축하고 Y축을 내가 이렇게 정했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타원 궤도를 도는데 타원의 축이 X축하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 행성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원점에 태양이 있습니다. 원점에서부터 행성까지의 거리가 R이라는 좌표고, 그 다음에 X축에서 여기 이제 원점에서 행성까지의 거리가 R이죠. 그리고 X축에서 저 R까지의 각, 요게 바로 무엇입니까? 요게 바로 방위각이라는 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준궤로 정한 X축과 타원궤도의 축 사이의 각, 요 파이, 요게 바로 미분 방정식을 풀 때 나온 그 상수 파이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파이는 내가 조절할 수가 있죠. 어떻게 조절합니까? 내가 X축을 타원 궤도의 축과 일치하게 정하면 파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파이는 궤도가 놓인 방향을 표시하는 상수인데, 이 파이는 항상 내가 0으로 만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0으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상수 A를 구해야 되겠죠. 이 상수 A를 구하려고 하는데, 먼저 파이는 0으로 놨으니까 파이는 0으로 놨다고 하면 자, 이렇게 딱 써지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A를 구하려면 저기 이 세타와 어떤 특정한 세타와 R값을 알면, 그러면 A가 정해지겠죠. 바로 그런 값으로 딱 찾기 쉬운 값이 어떤 게 있냐면, 자, 여기에 이렇게 이제 좌표, 타원 궤도의 축이 X축하고 일치하게 하고, 두 초점 중에 하나가 원점에 있게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면 행성이 여기에 있기로 한다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태양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가 되죠. 근일점이 되겠습니다. 이 근일점은 요걸 갖다가 R1이라고 놓을 것 같으면 근일점 거리를, 그러면 세타는 바로 X축에서부터의 각이니까 세타가 얼마예요? 0이 되죠. 그러면 여기 세타 0 해당하는 거니까 뭐가 됩니까? R1분의 1은 L제곱분의 GMM 제곱 하고서 더하기 A가 되죠. 코사인 0도는 플러스 1이니까. 그래서 R1이 제일 작은 거니까 여기 더하기 A 해서 제일 이제 큰 수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떤
어떤 게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점입니까? 바로 원일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다면 여기 행성이 어디 있냐면 저기 제일 먼 데에 있는데 이 제일 먼 데에 있는 걸 원일점 R2라고 한다면 그때 세타는 얼마예요? 세타는 파이가 되죠. 그래서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니까 그건 뭐가 되겠습니까? L제곱분의 GMM제곱하고 마이너스 A가 되겠어요. 원일점이면 R분의 1이 제일 작은 수가 되니까 요거 마이너스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R1과 R2를 알면 우리 상수 A를 구하는데 R1과 R2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이 행성의 각운동량과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냐에 따라서 행성의 궤도의 모양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성 이 역학적 에너지와 각운동량 사이에 이 R1과 R2를 연결해주는 그 값을 우리가 구해야지 되겠죠. 자, 그걸 구하려면 우리 무엇을 이용하는 게 좋냐면 다시 R 성분 방정식으로 돌아가서 R 성분 방정식을 푸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하는 게 좋겠어요. R 성분 방정식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죠. 자, 이렇게 구해 놨었습니다. 이렇게 구해 놓으니까 이건 어떤 모양하고 똑같다고 그랬습니까? 요거는 1차원의 운동 방정식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M dt 제곱분의 d 제곱 R, 이 R 대신 x를 쓸 것 같으면 우변이 r만의 함수가 되죠. 마치 1차원 운동 방정식에서 우변이 x만의 함수면 항상 이 fx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됐죠. 그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걸 풀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한번 풀어 보겠어요. 마치 이 r이 x인 것처럼 이렇게 취급하고 푸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구하게 되는데, 자, 요거 할 때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우리 x 할 때도 m dt 제곱분의 d 제곱 x에서 x를 그대로 놔두고 우선은 풀기 어려웠죠. 그거 어떻게 했냐면 dt분의 dv로 고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dt분의 dx 도수로 고쳤죠. 그래서 dt 제곱분의 d 제곱 r도 우리 뭘로 고치냐면 dt분의 dr 도수로 고칩니다. r 도시 무엇입니까? 지름 방향 속도입니다. 지름 방향 속도, 이걸 고치면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양변에 dr을 곱해주죠. 양변에 dr을 곱해준 것은 적분으로 이걸 풀 수 있게 하기 위해서 dr을 곱해준 것입니다. 양변을 dr 곱해주면 우리 좌변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우리 이거 1차원 할 때 한 거하고 똑같은 방법이에요. dt를 오른쪽으로 옮기면 dt분의 dr이 뭐가 됩니까? r 도시 되죠. 그래서 r도 dr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r 도수에 대해서 적분할 수가 있고, 우변도 어떻습니까? r에 대해서 적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좌변은 r 도수에 대해서 적분하고 우변은 이제 r에 대해서 적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정적분할 때, 적분 구간을 할 때 R1에서의 지름 속도가 R1 도시고 R2에서의 지름 속도가 R2 도시라고 하면 그대로 이거 정적분이 이제 그대로 성립하죠. 그리고 MR 돛을 적분하면 이건 2분의 1 MR 돛 제곱이 되니까 요거 2분의 1 R2 돛제곱 빼기 2분의 1 MR1 돛제곱이 되고, 우변은 R제곱분의 1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R분의 1이 되죠. 그 다음에 R3승분의 1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2R제곱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R2에서 R1을 뺀 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요거 1은 1대로 2는 2대로 이렇게 모을 것 같으면, 다시 말하면 여기 좌변은 R2라는 점에서의 그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이건 R1이라는 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할 것 같으면 두 개가 같으니까 어떤 점에서든지 지름 방향 운동 에너지와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와, 요건 사실 뭐냐면 회전 운동 에너지인데 요 두 개를 합해서 유효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보존된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지름 방향 운동 에너지하고 유효 포텐셜 에너지를 더한 거, 이게 바로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이게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요 2분의 1 mr제곱 l제곱을 이쪽으로 옮길 것 같으면 요 가로 안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운동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포텐셜 에너지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1차원 문제로 풀기 위해서 R에 대한 변수로 풀었죠. 그래서 R에 대한 변수로 풀어서 R에 대한 지름 방향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유효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건 지름 방향 운동 에너지고, 두 번째 건 회전 운동 에너지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유효 포텐셜 에너지를 한번 그려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게 마치 1차원 문제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요
회전 운동 에너지까지 더한 이 회전 운동 에너지는 지금 아래 함수이기 때문에 요거까지를 더한 거를 포텐셜 에너지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효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가 먼저 그려야 되겠어요. 자, 이거 어떻게 그리냐면 먼저 이 만유인력 포텐셜 에너지를 그릴 것 같으면 여기다 그릴 때 마이너스니까 여기 R이 작으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죠. 그리고 0으로 가는 거죠. 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회전 운동 에너지는 플러스죠. 그래서 플러스 무한에서부터 0으로 가는데 요 두 개를 더해야 되겠죠. 요게 두 개를 더하는데 R이 작을 때는 플러스 무한대하고 마이너스 무한대를 더하는데 어떤 게 더 큰 무한대냐면 R이 R 제곱이 0으로 가니까 더 작은 0으로 나눈 거여서 요거 두 번째 항이 더 빨리 플러스 무한대로 갑니다. 그래서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무한대가 되겠어요. 그래서 플러스 무한대에서 아래로 내려와 가지고 그 다음에 0으로 갈 때도 어떤 게 더 빨리 0으로 가냐면 위에 있는 게 더 빨리 0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게 0으로 갈 때 더 작게 0으로 가서 멀리 갈 때는 0으로 가지만 마이너스인 0으로 가는 요런 게 됩니다. 그래서 요 까만 선이 바로 유효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어요. 이 유효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유효 포텐셜 에너지만 이렇게 그릴 것 같으면 유효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에너지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운동이 결정이 되는 거죠. 이 유효 포텐셜 에너지에다가 무엇을 더한 것이 총 역학적 에너지입니까? 2분의 1 mr 돛제곱을 더한 것이죠. 근데 2분의 1 r 돛제곱은 어때요? 항상 0보다 작으면 안 되죠. 그래서 에너지가 뭐와 같으냐면 딱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에너지에서 포텐셜 에너지를 뺀 거, 이 에너지에서 포텐셜 에너지를 뺀 게 바로 뭐냐면 2분의 1 mr 돛제곱이에요. 이 2분의 1 mr 돛제곱이 이게 딱 0인 거 딱 하나만 있겠죠. 이게 여기서 그 0입니다. r 돛이 0이라고 하는 것은 r 돛이 일정한 값을 유지한다고 하는 거죠. 아니 r이 일정한 값을 유지하면 그게 바로 뭡니까? 원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이런 값이면 이건 원운동을 하는 것이고, 에너지가 이거보다 좀 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너지가 이거보다 좀 크면 이 양쪽 끝에서 여기 R이 R1일 때하고 R이 R2일 때하고 요때는 R 돛이 0이 됩니다. 지름 방향 속도가 없어요. 물론 각 방향 속도는 있죠. 그래서 이때가 바로 뭐냐면 R1이 가장 작은 점이 가까운 데고 R2가 가장 먼 데니까 우리 아까 한 R1이 근일점이 되고 R2가 원일점이 되겠어요. 그래서 요 R1과 R2를 뭐라고 그러냐면 터닝 포인트라고 하고, 아까 바로 이 근일점과 원일점을 이제 에너지로 구할 것 같으면 우리 아까 상수 A를 구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터닝 포인트가 될 조건이 바로 무엇입니까? 유효 포텐셜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하고 같은 게 그때가 바로 터닝 포인트가 될 조건이죠. 그래서 그 터닝 포인트가 될 조건을 바로 그리겠습니다. 여기서 터닝 포인트가 될 조건죠. R1과 R2를 구하는데 그 조건이 바로 뭐예요? 유효 포텐셜 에너지 마이너스 G R분의 MM 더하기 2분의 1 MR 제곱분의 L 제곱이 뭐하고 같다고요? 에너지하고 역학적 에너지하고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행성의 역학적 에너지는 한번 딱 결정이 되면 항상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가만 보니까 R분의 1에 대해서 2차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그 2차를 제일 앞에다 쓸 것 같으면 R 제곱분의 1 하고서 그 다음에 R분의 이렇게 쓸 것 같으면 근해 공식으로 바로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R분의 1을 근해 공식으로 구할 것 같으면 여기 마이너스 B한 요거 L 제곱분의 GMM 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R분의 1이 제일 작은 놈이 플러스 루트여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바로 무엇에 해당합니까? 이게 바로 R분의 1은 요거 더하기 A 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요 A 값이 바로 무엇입니까? 요 루트 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원일점에서도 마찬가지죠. 여기 빼기 했을 때 그때는 요거 마이너스 A 하는 거니까 요 A 값이 바로 요 루트 속에 들어있는 것과 마찬가지고, A를 이렇게 놓을 것 같으면 우리 타원궤도 방정식에 A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R분의 1 은 L제곱분의 GMM제곱 더하기 A였으니까 이 A를 이 루트 속에 있는 거 이렇게 넣을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타원궤도 방정식이 무엇으로 주어졌어요? 에너지하고 가운동량으로 주어졌죠. 그래서 이 에너지 값과 가운동량에 따라서 타원궤도의 모습이 이제 딱 정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풀어서 타원궤도를 구하는 걸 했습니다. 자, 이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뉴턴의 운동 방정식과 만유인력 법칙이 왜 나왔습니까? 뉴턴에 의해서 이게 나온 게 바로 뭐냐면 케플러 법칙, 케플러의 제1법칙의 타원궤도가 이렇게 구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구하는 거 보이는 게 사실은 우리가 물리학 시작하고도 상당히 국왕에 와서 겨우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뉴턴은 이 미분과 적분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보여서 바로 뉴턴의 역학을 이렇게 시작하게 됐다고 하는 게
아주 경이로운 그런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9강을 전부 마칩니다. 9강의 마지막 강의를 마치고 이제 9강 전체를 이제 다 마쳤습니다. 원운동과 회전운동을 다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10강을 시작하는데 10강은 강체 운동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강체 운동은 크기를 갖는 물체의 운동인데 크기를 갖는 물체의 운동이 회전운동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경우를 이제 할 텐데 우리가 강체라고 얘기한 것은 힘을 주더라도 변형하는 거. 이건 우리가 빼고 변형은 절대 안 하고 회전운동 하든지 병주운동 한다 라고 하는 것만 하기 위해서 강체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힘의 역할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면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변형하는 것 효과는 빼기 위해서 강체를 가정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다음 10강을 기대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